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 측의 무급휴직 통보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000명의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마비된다라며 무급휴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급휴직이 시행되더라도 근무를 계속한다는 게 노조의 방침입니다. 사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국내 동종업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국내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퇴직연금제 가입도 할 수 없고 직원 식당도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같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때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 휴직 카드를 꺼내며 위협하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한미 동맹을 무시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미국 측에 있다라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명분도 없는 경제적 논리로 이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며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라며 이것이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2018년 국방백서를 찾아보니 2015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비용은 직접비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인 9,320억 원이 포함된 4조 4,974억 원입니다. 여기에 간접비인 토지 임대료 면제, 카투사 가치평가, 세금 감면 등의 간접비는 9,589억 원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치면 무려 5조 5천억 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국방부가 매년 3월 발행하고 있는 운영유지예산 개요를 보면 2015년 미국이 자국 국방 예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사용하는 총 비용은 3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군 및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은 8,554억 원입니다.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6.4배나 더 부담하고 있던 셈이고 총 주둔비로 계산해도 한국은 미국보다 1.8배나 더 부담하고 있던 셈입니다. 2018년 5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미 국방부 2017 회계연도 운영유지예산 개요 자료 등을 근거로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분담률은 72.6%, 미국의 분담률은 27.4%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 한미가 공개해온 한국의 공식 방위비 분담률은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실질 분담률이 명목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건 미 보수 언론마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당시에도 미일 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 기지 토지 가치를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인 만큼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의 지적도 인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모든 비용을 다 내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차가 아직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라면서 아직 간극은 크지만 서로 이해도 훨씬 깊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합의라면서 정부는 기존 방위비 분담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 협상팀이 지난달 회의 이후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사이에 서로 대면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계속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4월 1일자로 주한미군에 세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에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기자입니다. 최강의 재래식 전력을 꼽으라면 미국의 육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흡사당하고 노후한 장비들의 교체를 서둘러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변경할 장비로 정해진 것은 6.8mm 소총과 탄약입니다. 한편 한국에선 11월부터 6.8mm 소총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2001년부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비정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한 적은 전차나 전투기도 없는 조직들이었지만 이들은 산악과 도심에 숨어서 급조 폭발물이나 자살 폭탄 공격으로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러 문제로 흡사당한 장비들과 노후한 장비들의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미국의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자신들의 국경과 인접한 국가들에 대해서 GPS 신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짜 뉴스를 통한 사이버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넓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그 중에는 미국과의 충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맞서야 할 적수인 중국과 러시아는 제3세계 테러리스트나 반군과 달리 방탄무와 방탄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통력이 뛰어난 새로운 탄약과 소총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총과 기관총의 구경은 기존의 5.56mm가 아닌 6.8mm로 정해졌습니다. 군사 전문지의 홍희범 편집장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실전 경험을 보면 기존의 5.56mm 총기로 가까운 거리에서 드르륵 쏘는 것보다는 더 먼 거리에서 적을 정확하게 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유일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와 탄약 제조업체가 최초로 6.8mm 소총 및 탄약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국방력 강화는 물론 해외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6.8mm 소총은 유효 사거리 500m 이상 장거리에서 기존 5.56mm 탄보다 탄도 안정성이 높아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우수합니다. 게다가 최근 방탄복 성능이 좋아져 관통력을 높일 수 있는 화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은 빠르면 올해 말 차세대 소총과 차세대 기관총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총과 기관총의 구경이 한국에서 개발 시작한 구경과 같은 6.8mm인 것을 보면 한국의 기업의 탄약과 기관총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행된다면 한국이 세계 군사 경쟁력 1위인 미국의 군사력의 핵심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필리핀이 지난 11일 미국의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VFA 종료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살바도르 파넬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핵과의 전쟁을 지휘했던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것에 대한 반발인 셈입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필리핀이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을 종료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VFA 종료 통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를 달리 설득할 방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 나는 그 문제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리핀을 매우 많이 도왔다. 우리는 그들이 ISIS를 격퇴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실제로 잘 지낸다. 나는 그쪽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진짜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에 한술 더 떠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라며 우리는 많은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다는 식으로 여긴다. 우리는 많은 돈을 아낀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완전한 돈 낭비라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 워게임이라고 여러 차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이에 로이터는 미국과 필리핀 간의 방문군 협정이 실제로 종료되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위비 문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같은 조치는 미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또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3년 전 IS 세력이 필리핀에 들끓었을 당시 미군이 단독으로 그들을 악랄한 공격으로부터 구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러나 나는 정확히 그것을 듣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리더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그들은 나에게 그것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VFA가 실제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군이 철수한 지 7년 만인 1998년 훈련 등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VFA를 체결했고 이후 필리핀에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필리핀이 미국에 VFA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180일간은 효력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양국이 1951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과
2014년 체결한 방위력 협력 확대 협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 종료를 통보한 필리핀이 중국 등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펠리몬 산토스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전날 미군과의 VFA가 없어도 국가안보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산토스 참모총장은 그러면서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영내 다른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실리 외교를 명분으로 친중국 노선을 펴고 있지만 고위 당국자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과도 방위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행보로 트럼프의 입장과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50억 달러라는 무리한 방위비 전략으로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행보를 거울 삼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보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없이 북한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미국 없이 북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실린 칼럼의 헤드라인인데요. 칼럼의 기고자인 카일 미조카미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의 세력과 경제는 대부분 농담 수준이며 북한보다 거의 50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미군의 철수 후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실제로 그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아시아 전역의 경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정을 제공했고 오늘날 미국의 두 동맹국들은 번영을 이루었으며 특히 한국은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나라에서 완전히 현대화된 산업화 국가로 발전했다면서 오늘날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인 것을 이야기하며 이는 대단한 성과이고 한국은 러시아만큼이나 경제가 번성한 국가라고 필자는 설명했는데요. 반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공업화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결코 회복되지 않았으며 냉전 시대의 종식으로 인해 소련의 경제적 지지가 사라지면서 북한의 경제는 악화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24만에서 35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었으며 오늘날 북한은 미국 델라웨어주보다 GDP가 더 작은 매우 빈곤한 국가일 뿐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한국과 북한의 대조는 더 이상 극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필자는 북한 경제는 한국의 2.1%에 불과하고 북한의 1인당 GDP는 서울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실제로 북한 인구의 2배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상당한 방위비를 지출하는 동시에 저렴한 인력을 제공하는 징병제로 인해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은 일반적으로 군병력, 장갑차, 포병, 전술항공기, 선박 등에서 북한에게 수적으로 우세하고 장비 역시 북한 장비보다 현대적이고 뛰어나며 전투기에서부터 탱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북한 군사 장비는 구식이고 많은 경우에 수십 년이 지나버린 장비라는 것인데요.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강력한 병력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유사시 한국군에 의해 쉽게 대처될 수 있으며 논쟁의 여지 없이 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 않고 남북 갈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활성화시키는 삼각망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한국은 스스로 북한 위협을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강한 경제, 활기찬 민주주의, 그리고 선진 군사 기술을 가진 서구 국가들의 지원을 결합하여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것들이 없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한국에 대한 66년이라는 미군 지원은 오랜 기간이었으며 언젠가는 미군의 지원은 끝나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한국이 북한보다 50배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하는 질문으로 칼럼은 마무리됩니다. 필자의 의견 중 남북의 군사, 경제력의 격차에 대한 견해는 타당하나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직은 이른 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필자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남북 간의 전면전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를 충분히 지켜줄 국방력을 가지고 있긴 하나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더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그 역할을 하려면 북한이 엄두를 내지 못할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 인한 비대칭성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아직 스스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협상을 틈타 지나친 친미 의존적 성향 혹은 단순 정부 때리기의 의도로 당장 미군이 빠져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와 다 죽는다는 식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평가절하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 혹은 단체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이런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은 강하며 앞으로도 국방 계획상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허나 지금은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남북 간의 갈등 해소와 평화 진전을 하는 데 있어 그 주도권이 미국에게로 넘어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어떤 정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최근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 부분이 빌미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에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억지 요구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선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팀을 위한 우리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